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당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은 지지선과 저항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총 6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맥점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기초 개념부터 차근차근 숙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를 하면서 적용하고 있는 매매 기법들, 매매 전략들이 대부분이 이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한 전략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신다면 좀 더 디테일한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고 남들보다 싸게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메리트들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내용들은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기초적인 내용부터 해가지고 실제 방법론들 그리고 실전 적용까지 묶어서 보도록 할 텐데 바로 함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 개념 함께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지선이 무엇이냐부터 보면요, 하락하던 가격이 멈추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진 자리를 지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 가격 구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렇게 뭐 차트상으로 그리면서 차트를 볼 때 많은 분들이 특정 가격 하나에다만 그냥 선을 그어놓고서 이 가격이 이탈되면은 뭐 손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수익을 챙겨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취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지선이라는 건 절대 가격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요. 꼭 밴드로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이따가 차트 보면서 실제 예시 차트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특정 가격이 아니라 가격 구간이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지선을 판단하는 몇 가지 내용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차트상으로 지지선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가격이 반등하는지를 무조건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여기 지지선에 근접했으니까 매수해야지 라고 판단하고 매수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지지선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지선을 통해서 매매를 할 거라면은 필히 상승 하락이 나온 다음에 지지 밴드에서 반등 나오는 초입 구간을 포착해서 매매하셔야 된다는 점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종목을 놓쳤다, 이런 구간들을 놓쳤다라고 하시더라도요, 여러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종목 굉장히 많잖아요. 종목도 많고 좋은 주식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근접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하는 습관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지선에서 이렇게 왔다가 반등 나오니까 야, 여기서 이제 2번 정도 지지 받았으니까 돌파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상한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다만 이런 전략들 같은 경우는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필히 반등이 나오는 초입 구간을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거는 거래량이 증가했는가도 보셔야 됩니다. 이제 보통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시점에 거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 겁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을 텐데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조금이라도 다시 늘어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어야 됩니다. 거래량 없이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밀렸을 때 크게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했는가 필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종가가 지지선 위에서 마감했는가, 이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차트를 볼 때 떨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지지선들을 캐치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지선 위쪽에서 종가가 마감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지지선에서 완전 탁 붙어가지고 종가가 마감이 되거나 이 하단 구간에서 종가가 마감되는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저가 매수가 이 가격대에서 반복해서 안 들어오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지지 밴드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는가를 봐주시면 좋고요. 동일 가격대에서 여러 번 반응했다면 좀 더 점수를 높게 줄 수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도 함께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선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항선은 반대되는 내용이겠죠. 상승하던 가격이 멈추고 밀릴 가능성이 높아진 구간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뭐 다중천장이 발생을 하는 패턴들 또는 그 우측에 보시면 윗꼬리가 반복되거나 거래량이 늘지만 종가가 밀리는 패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고가에 근접을 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종가가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가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강한 저항 밴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은 봐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전 고점을 반복해서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제 배열이 꺾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개념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다음 내용 보면서 그러면 실제 방법론에 대해서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찾는 6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도록 할 텐데 디테일한 요소들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가지 전략들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직전 고점과 저점을 보셔야 되고요. 대량거래 양봉 또는 대량거래 음봉을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직전 고점과 저점 같은 경우는 최고점 구간과 최저점 구간을 지지밴드와 저항밴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선을 그냥 하나만 이렇게 최고점에 그어주시는 게 아니라요, 직전 고점 구간의 종가 또는 시가를 함께 선으로 그어주시고 이거를 밴드로 묶어서 봐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첫 번째 밴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저점도 마찬가지겠죠. 종가 또는 시가 그리고 밑꼬리 최저 지점을 밴드로 묶어서 보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직전 파동의 저점과 고점들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인데, 중요한 구간 시가와 종가 구간이라고 적혀있죠. 그리고 체결이 많이 몰린 가격대라고 적혀있는데, 보통 시가와 종가는 거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오전 9시 그리고 3시 30분을 보면은 한 번에 동시호가 접수가 되면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시가와 종가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로 작용을 하고요. 실제 매매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을 봤을 때 시가와 종가 매매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와 저항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량 거래 음봉 역시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최고점도 중요하겠지만 시가와 종가 동일하게 주요한 선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준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기준을 보시면은 반복 매물대 구간, 파동의 고점들이 반복되는 경우들은 저항 또는 지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박스권인데, 박스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묶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추세선과 채널선이 있는데 박스권의 변형 형태예요. 이 저항선이라는 거는 직전 고점도 중요한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상승 하락 나왔죠. 여기 중요한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채널링, 그러니까 특정한 방향으로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추세선에 따라서 저항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도 얼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근데 파동 같은 경우는 3차례 정도를 봐주시는 게 좋아요. 한두 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는 확인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중요한 자리들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개념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세 번째, 라운드 피겨와 이동평균선 중요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라운드 피겨가 뭐냐? 단위가 바뀌는 구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8,000원, 9,000원 정도에 움직이는 주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주식이 만원대에 올라가면은 어떤 착시 효과를 가져올까요? 갑자기 가격대가 급격하게 비싸 보이는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들 홈쇼핑 같은 거 보시면은 가격이 39,700원, 39,800원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라운드 피겨의 심리를 이용한 가격대고, 실제로 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 가격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판매량이 급감하는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가격대들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가격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이런 자리들이 됩니다. 10만원 단위로 변동이 될 때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라운드 피겨가 좀 더 크게 작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호가 단위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2만원대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자, 호가 단위가 어떻게 움직이나요? 호가당 50원 간격으로 움직임이 나옵니다. 자, 호가 단위가 50원씩 움직이는데, 자, 이게 2만원에서부터 이렇게 변동이 되는 거예요. 만원대 움직이는 주식 보면 여기 어때요? 호가창이 10원 단위로 움직이죠. 이렇게 호가창이 10원 단위에서 50원 단위로 변동될 때, 또는 5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변동될 때,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작용하는 라운드 피겨가 되기 때문에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동평균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지금 5선, 10선, 20선 등 반복 반응하는 선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추종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추종선 같은 경우는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평 지지선과 또는 수평 저항선과 겹치면 더욱더 강한 신호가 된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최근 어떤 이평에 반응하는 종목인지를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5선, 10선, 20선 같은 경우는 추종선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60, 120 같은 장기선 또는 산업선들 같은 경우는 추종하지 않더라도 지지와 저항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초보투자자가 자주 하는 실수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확한 한 가격만 본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간을 봐주셔야 됩니다. 구간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해 라고 하면 이 밴드 값의 상단 구간을 주요하게 봐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좀 러프하게 좀 여유롭게 하고 싶다, 좀 길게 수익 매매를 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밴드의 저점 구간을 대응 전략 구간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지선에 닿았다고 바로 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가격이 자주 버텨주니까 그냥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실수, 돌파를 무조건 추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이렇게 저항 구간이 발생하는 경우 돌파를 할 때 그냥 즉각적으로 매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항상 말씀을 드려요. 물량을 충분히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뚫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여기 다시 한번 지지를 만들어주고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필히 돌파 또는 지지를 했다라고 사지 마시고 특정한 시그널, 물량 소화 여부들을 봐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큰 차트를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차트를 볼 때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한 종목들 전부 다 주봉 먼저 보고 일봉 그 다음 보고 분봉으로 가서 매매 타점을 잡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분봉만 보고 매매하거나 일봉만 보고 매매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큰 흐름상으로 나온 움직임일수록 좀 더 강하게 신뢰도가 있는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 구간에서 우선 통과가 되어야 일봉상으로 넘어가서 주요 타점을 잡고 분봉상으로 상세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큰 틀부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지지와 저항을 그럼 표시하는 순서 정도는 좀 보도록 할 텐데, 이건 여러분들 지금 일시정지 해놓고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화면은 지금 화면에 계속 띄워놓고서 제가 차트, 예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함께 그럼 차트 봐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예시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우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가지고서 신뢰성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G라는 기업이 오늘자 거래대금 1위 종목인데, 이 종목을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차트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 차트를 볼 때는 가장 먼저 큰 흐름부터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좌측 화면을 보시면 주봉 차트를 먼저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기본적인 습관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종목을 살 때 또는 팔 때 주봉 차트를 먼저 보시면 좋은 타점을 좀 더 잡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의미 있는 자리에 근접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 조정, 재상승 나왔던 첫 번째 대량 거래가 발생했던 지점에서 눌림목 구간에 지금 다시 한번 지지를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 최저점 구간,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여기 구간에서 발생했던 구간에 선을 그어주면은 이번에 지지를 여러 차례 받았던 구간임을 볼 수가 있는데, 중장기 이동평균, 지금 초록색 62동평균선까지 함께 맞닿아있는 지점이라서 지지 가능성이 높아졌던 자리구나 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한 자리에 위치를 해 있다면은 일봉상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일봉상으로 넘어갔다면은 가장 먼저 해주실 거, 직전 파동 구간을 봐주시면 됩니다. 직전 파동이라는 거는 큰 파동을 보셔도 괜찮고 짧은 파동을 보셔도 괜찮은데, 저는 연습하실 땐 짧은 파동 보시길 권장을 드려요. 직전에 보시면은 주가가 떨어졌다가 재상승 나왔을 때 저항 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요한 자리 어떻게 설정한다고요? 꼬리 끝에서부터 종가까지. 아래 구간도 어떻게 본다고요? 지금 최저점부터 최근 종가 구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요한 지지 구간 밴드, 주요한 저항 밴드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건데, 큰 틀 안에서, 이 박스권 안에서 매매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봐주실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손익비를 좀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손익비가 뭐냐? 내가 매매를 진행할 때 난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 근처에서 매수를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할 거 아니에요. 이때 내가 매수를 했을 때 리턴보다 리스크가 적은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매매를 진행했을 때 수익률이 10% 정도가 찍힐 것 같아. 찍힐 수 있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마이너스 4% 정도 찍힐 수 있어. 자, 이거 어때요? 손익비가 지금 2.5배 정도 나오는 겁니다. 매우 좋은 손익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최소 2배 이상의 수익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서 공략을 하시길 권장을 드리는데, 저점 구간에 위치했을 때 매매를 진행을 하면 할수록 리스크 관리가 용이해지고, 수익 역시 단기간에 이제 기술적으로 좀 크게 튀어오르는 구간들이 많아서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손익비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큰 구간 받고 뭐 손익비 받고 그 다음으로 반복 가격을 봐주시면 되겠는데, 동일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저점에서 어디 반복됐어요? 여기서 여러 차례 반복된 걸 보실 수가 있죠.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고점 구간도 지금 가장 많이 반복된 지점을 보면은 어디예요? 여기서 지금 종가 기준 또는 시가 기준 마무리가 됐고, 여기서도 한번 버텨줬던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 최근의 파동에서도 이 자리가 주요한 자리로 작용을 한 거예요. 동일하게 이 자리 주요하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종종 다른 경우들도 있어요. 뭐 주요한 자리가 여러 데 위치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1차 대응선, 2차 대응선, 3차 대응선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건데, 이 맞물려 있으면 맞물려 있을수록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 단계들은 필히 거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으로 볼 거 이동평균선을 봐주셔야 되는데, 자, 이동평균선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까 뭘 보라 그랬나요? 추종하는 이동평균선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종목의 파란색 선을 좀 굵게 만들었어요. 10 이동평균선인데 보시면 어떤가요? 계속해서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저항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선을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5선을 돌파하더라도 10선을 맞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주요 2평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 선도 주요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어요. 자,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어떤 자리를 볼 수 있어요? 거래량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면은 이 자리들을 뚫을 때도 주요한 자리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가격선을 좀 그려주도록 하면은 한 73,000원 정도 구간, 이게 주요한 자리로 나오게 되는데, 이런 선들도 부가적으로 중요한 자리로도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봤다면은 저희 이제 분봉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한 선들을 좀 그려봤을 때 어디 구간들이 중요하죠? 우선 6만원대 구간, 지금 화면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넘기겠고, 7만 3, 4천원 구간,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네요. 한 8만 3, 4천원 정도, 이 정도 자리가 지금 중요한 선으로 작용이 되게 되는데, 일봉상으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매매 타점을 잡아낼 때 중요한 시그널들을 캐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그널,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지금 이전에 저점을 여러 차례 만들어준 다음에 상승하락 다시 상승이 나오면서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난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거래량 늘어났는데 이전 매물대 거래량보다 더 많아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볼 수 있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초기에 이런 구간들이 포착이 된다면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눌림 구간을 잡아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 구간을 놓쳤다라고 하면은 주요한 2평을 뚫을 때 역시 돌파하고 나서 주요한 2평이잖아요. 지금 여기 여러 차례 맞고 움직였던 자리란 말이죠. 이런 자리들을 다시 한번 뚫고 나서 뒤져줄 때 물량을 충분히 소화를 해주면서 다시 거래가 늘어날 때 맥점을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이런 자리들을 주요한 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 2군데 정도 타점이 나왔던 것 같고요. 주요한 선들을 뚫을 때 매매를 진행한다. 자, 이렇게 하면 어디서 매도하면 돼요? 지금 1차적으로 저항밴드가 82,000원 구간 이후로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이런 구간 주요한 자리였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고려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기존에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요한 자리들에서 버텨주는 모습들이 또 반복해서 포착이 된다면은 재공략 역시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요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구간에서 거래량 밀리면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다시 한번 거래량 조금씩 늘어나면서 보시면 U자형 그리고 있죠. 늘어나면서 돌파하는 모습 다시 보이는데 이런 포지션 다시 보여지면은 맥점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당 구간들 주요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전 고점 구간들 이렇게 근접해주는 모습 나오는데, 지지와 저항만 제대로 아시더라도 단기 매매에서는 정말 유리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매매 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 하나가 존재를 합니다. 현재 이 방에선 여러분들 공부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들 매매하실 수 있도록 좀 코멘트를 드리고 있는 방이에요. 제가 실제 매매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들 또는 주요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제 어떤 재료가 있는지 또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면서 코멘트를 직접적으로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인사이트들까지 함께 적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 강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종목까지 제가 직접 선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제가 매매하기 전에 인사이트들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종목들 보시면은 어떤 관점으로 종목들을 캐치하면 좀 좋은 종목을 잡아낼 수 있을지도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드리고 있고, 이제 시초가 관심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 종가 관심 종목 이런 것들도 일괄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방에 입장하시는 방법 한 차례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 지금 화면을 보시면 설명창에 이렇게 링크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주시면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관련 링크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링크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 맨 아래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이니까요. 해당 텔레그램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부가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벤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무료 컨텐츠들을 이용하게 되시면은 여러분들 저희 공식 파트너사 제휴사의 무료 서비스들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추천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소개가 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된 혜택들도 모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내용들 보시면 좋겠고, 이제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교재들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들 이렇게 전부 다 책에 담아놨습니다.
이제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실제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교재고요. 현재 1편 작성이 되어 있고 2편도 출판 예정인데 이제 또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예전에 출판했던 교재도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교재를 보시면은 매매 전략들도 이런 식으로 담아놨어요.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으면 좋은지, 그리고 그에 맞춰서 예시 종목들, 예시 설명들, 예시 문제들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리하게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두 번째 있는 링크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창 활용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번 부탁드릴 테니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당 유튜브 채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좋은 공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